앞에서 웃어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. 예전에 어떤 거를? 콘텐츠가 뭐예요? 모르겠는데. 저는 일단은 웹소설 입문과 같은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루는, 사실은 웹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문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점들도 많아서 그런 어떤 특징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실기 과목입니다. 실제로 웹소설을 쓸 때 필요한 기술들, 그리고 웹소설 문법, 그리고 웹소설을 쓰면서 웹소설 작가가 가져야 할 태도, 이런 실전 실기에 관련된 과목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제 수업은 웹소설은 관련된 과목은 아니고요. 전체적인 컨텐츠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포괄적인 개념의 이론 수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은 사람같이 써야겠죠. 이게 약간 농담이기도 한데, 사람같이 써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문장을 화려하고 멋있게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눈에 봐서 그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거를 이제 문학적인 말로는 문장력이라고 하겠죠. 그래서 문장력을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고,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놉시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, 그래서 시놉시스를 짤 수 있는지, 글쓰기 전 단계인 어떤 작품을 구상하는 거를 좀 표의 형식을 갖춰서 표현할 수 있는지, 또 마지막으로는 웹소설이라는 어떤 웹소설이 갖는 특징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지,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. 걱정 반, 기대 반,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생들을 만나게 됐는데, 의외로 웹소설과 학생들이 열정이 넘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웹소설을 배우겠다고 온 학생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각성시키긴 하고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급하게 마음 먹지 않아야겠다. 왜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이 학과 부임해서 너무나 많은 걸 주고 싶어가지고 첫 학기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제 과목을 되게 어려워했는데, 이거를 좀 분할해서 학년별 수준에 맞게 좀 수준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사실 저도 지금 현업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, 글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 완성의 순간이라는 건 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.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발전하고 계속 향상할 수 있는 게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, 제가 그렇게 배우고 익힌 것들을 제자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이제 나누면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을 때, 그때 제가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한 발 먼저 걸어간 사람으로서 뭔가 뒤에 그 같은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좀 더 헤매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, 그것만 좀 어떻게 내가 해줘도 좋은 교육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작가와 PD의 역할은 서로 파트너지 왼수 관계가 아니다. 나중에 이제 작품을 데뷔하고 나면 신인 작가들은 PD들, 좀 센 PD 만나면 죽이고 싶을 거예요.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? 이 사람의 대리인 글을 쓰나? 이런 생각까지 들 텐데, 처음에는 일단 상업적 글쓰기에 큰 틀 안에 구조를 가지고 글을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. 첫 데뷔할 때 그런 좋은 PD를 만나면 차기작들을 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PD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, 어쨌든 돈을 받으면서 내 조언을 해주는 멘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좋은 관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PD들은 어쨌든 그 작품의 동반자이고 조언자일 뿐이지 그 작품을 창작하는 창작인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 작가 출신 PD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게, 이 사람이 마치 자기 작품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절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. 그러면 아까 작가들이 생각한 것처럼 PD 작품을 내가 대리를 쓰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일정 부분 선을 넘지 않는 그 선이 뭔지를 찾는 게 사실 PD들의 가장 큰 역할이고 숙제죠. 그리고 PD 전공에 제일 중요한 건 계약 관계라든지 저작권 문제, 그리고 작가들 입장에서 표절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작권법에 대한 학습은 두 지망생 다 확실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
순문학 같은 경우는 순수 예술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공을 들이는 게 좀 더 다르죠. 그리고 웹소설 같은 경우는 대중예술이란 말이죠.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웹소설을 많이 읽어보셔라. 두 번째는 웹소설에서 재미를 느끼셔야 된다. 세 번째는 문장의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어떤 갈등의 구조, 그리고 캐릭터의 성격, 캐릭터의 특징,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. 일단 첫 번째는 첫날 올려라. 물론 뒤늦게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일단 첫날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연재 시간을 조금씩 바꿔봐라 이런 건데 뭐 이런 건 굉장히 더 자세한 내용은 학과에 들어오시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연구과제 제출한 발표가 있는데 되게 긴장하고 설레이는 상태. 뭐 이게 웹소설 되나? 몽롱한 상태. 왜 이런 질문을 만드는 너무 어려운 사실 난생소라 같은 거 있잖아요. 박혁포세 신라의 어떤 그거 알에서 태어나고 그랬던 것처럼 알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닭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진화론에 입각을 해서 뭔가가 닭이 되어서 이제 알을 낳지 않았을까. 근데 작가는 이 좌뇌와 우뇌를 같이 써야 된단 말이야. 결국 이과적인 생각도 좀 필요하다는 거지.